막대기 하나와 발걸음이 바꾼 인류의 운명. 인류 최초로 지구를 측정한 거인. 1. 오프닝 2270년 전이 불가능한 도전. 지금으로부터 약 2270년 전인 기원전 240년경 걸어서 발걸음으로 지구의 크기를 정확히 측정한 사람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인류는 이미 우리가 발 딛고선 이 거대한 행성의 크기를 그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슈퍼컴퓨터도 인공위성도 없던 시대, 오직 막대기 하나와 인간의 발걸음으로 지구를 측정한 천재 에라토스테네스의 이야기입니다. 2. 측정의 단초. 시에네의 우물과 스카페. 기원전 245년경부터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제3대 관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그는 어느 날 도서관의 방대한 자료를 연구하던 중 기록에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지금의 아스완 지역인 시에네에서는 하지 정오의 햇빛이 깊은 우물 바닥까지 수직으로 비쳐 그림자가 사라진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같은 시각 북쪽의 알렉산드리아에서는 막대기에 그림자가 생겼습니다. 그는 하지 정오의 방구형의 시계인 스카페를 이용해 각도를 쟀습니다. 측정된 값은 7.2도, 원 전체인 360도의 딱 50분의 1이었습니다. 3. 위대한 전제와 발걸음의 과학. 그는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세 가지 대담한 전제를 세웁니다. 첫째, 지구는 완벽하게 둥글다. 둘째, 태양 광선은 지구에 평행하게 들어온다. 셋째, 알렉산드리아와 시에네는 동일 경도상으로 남북 일직선에 위치한다. 이제 두 도시 사이의 실제 거리만 알면 되었습니다. 그는 전문 측량사들을 고용해 그 먼 거리를 직접 걷게 했습니다. 4. 157m 대 185m. 오차와 신의 한 수. 측량 결과 두 도시 사이는 5000 스타디아였습니다. 이때 사용된 측량 단위인 스타디아는 스타디온의 복수형이며 스타디온은 원래 서 있는 곳이라는 뜻에서 유래했는데 고대 그리스인들이 육상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서 있던 경기장이 길이를 하나의 단위로 삼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운동 경기장을 뜻할 때 쓰는 단어인 스타디움이 어원이기도 합니다. 이 단위가 현대의 몇 미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크게 두 가지 견해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와 아티카 기준으로는 현대의 약 157.5m에 해당하는데 에라토스테네스가 이집트에서 활동했으므로 이 단위를 썼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또 한 가지 견해는 올림픽 기준으로 현대의 약 185m에 해당하는데 그리스 올림피아 경기장의 트랙 길이를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환산치입니다. 1스타디온을 이집트 기준인 157.5m로 잡으면 지구 둘레는 약 39,375km로 현대 측정치와 오차가 불과 1.6%인 소름 돋는 정확도를 보입니다. 올림픽 기준인 185m로 잡으면 오차가 약 15%로 늘어나지만 당시 기술로는 이 역시 엄청난 성취였습니다. 현대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지구가 타원체라는 점, 두 도시의 경도가 사실 3도 정도 차이 난다는 점 등 그의 전제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러한 미세한 오류들이 계산 과정에서 서로 상쇄되면서 최종 결과값은 정답에 아주 가까워지는 과학적 행운까지 따랐습니다. 5. 수학의 정수, 에라토스테네스의 체. 그의 천재성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숫자의 근본인 소수를 걸러내는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를 고안했습니다. 2의 배수를 지우고 3의 배수를 지우는 식으로 합성수를 걸러내는 이 직관적인 방법은 놀랍게도 현대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암호학이나 알고리즘의 기초 원리로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의 논리가 최첨단 IT 시대의 보안을 책임지고 있는 셈이죠. 6. 천문학과 지리학의 시초. 또한 지구가 태양을 도는 시간이 365.251임을 간파해 윤년의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훗날 로마의 율리우스력에 반영되어 현대 달력 시스템이 뿌리가 되었습니다. 7. 세계지도 제작 위도와 경도.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장답게 전 세계의 지리 정보를 모아 최초의 과학적인 세계지도를 그렸습니다.
지도의 가로선과 세로선을 그어 위치를 표시했는데 이것이 현대 위도와 경도의 시초입니다. 당시 그리스인들이 알던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를 포함했으며 지구가 둥글다는 확신 아래 지도를 제작했습니다. 비록 그의 지도에는 아메리카 대륙이 없었지만 그는 지식의 격자를 통해 세상을 보는 법을 인류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지구의 크기를 측정한 후 이런 흥미로운 말을 남겼습니다. 만약 대서양의 광활함이 방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스페인에서 출발해 바다를 건너 인도까지 배를 타고 갈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은 약 1700년 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에게 영감을 주게 됩니다. 비록 콜럼버스가 지구 크기를 작게 오해하는 바람에 아메리카를 인도로 착각했지만 에라토스테네스가 남긴 대서양 너머에 땅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없었다면 대항해 시대는 열리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8. 그는 기하학 문제를 풀기 위해 메솔라비온이라는 계산자 기계적 도구를 발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선분의 길이를 비례적으로 분할하는 등 복잡한 수학 문제를 시각적으로 해결했죠. 9. 알파들 사이의 베타, 에라토스테네스는 기원전 276년경에 태어나 기원전 194년경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기하학의 유클리드, 물리학의 아르키메데스와 서신을 주고받으며 학문을 논하던 당대 최고의 지성이었습니다. 그는 지리학, 수학, 천문학뿐만 아니라 철학, 문학, 시학에도 능통했습니다. 사람들은 분야별 1인자를 알파라 불렀고 모든 분야를 다 잘하지만 당시의 알파라 분리우는 유클리드나 아르키메데스의 존재 때문에 그를 베타라고 칭하였습니다. 하지만 칼 세이건 1934년에 태어나서 1996년 돌아가심, 코넬 대학교 천문학 및 우주과학 교수, 나사 자문위원 역임, 대중과학 강연자이자 퓰리처상 수상, 작가로 과학의 대중화를 이끈 인물. 은 그의 저서 코스모스에서 이를 강력히 변호합니다. 그는 단순한 2인자가 아니라 관념 속의 지식을 직접 실험하고 숫자로 증명해낸 인류 역사상 가장 빛나는 알파였다고 말이죠. 8. 클로징, 지식의 지평을 넓히다. 막대기 하나와 뇌, 그리고 정직한 발걸음으로 지구를 읽어낸 에라토스테네스. 그가 남긴 것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인간 지성이 도달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주선을 쏘아 올릴 수 있는 것도 결국 2270년 전 그가 내디뎠던 그 위대한 발걸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